서대문구의 라디오 사랑방,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대문 FM 초대석 시작합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초대석 장수정입니다. 서대문 FM 초대석은 매주 초대 손님 모셔서 사는 이야기 나누는 방송이죠. 서대문에서 살고 활동하는 분들 많이 모시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마음극장 심리코칭연구소 대표이자 그리고 연희동 주민이신 주혜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약간 소개 드렸지만 또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은 마음극장 심리코칭연구소의 대표로 있는 이름은 주혜주고요. 연희동에 산지 네, 거의 이제 30년 가까운 연희동 주민이어서 아마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연희동 주민이자 또 마음극장 심리코칭연구소 대표로 활동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마음극장 심리코칭연구소도 궁금한데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도 또 궁금하네요. 네, 저는 간호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병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서 수술장에서 2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정신과에서 16년을 근무해서 합 18년을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했고요. 그중에 이제 16년을 정신병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은 전공이 있는 거 다 아시겠지만 간호사들도 전공이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간호학을 전공으로 했고 그것이 2년이 되어서 병원 그만두고 잠깐 쉬었다가 인천에 자리 잡고 있는 경인여자대학교라는 데 들어가서 정신간호학을 학생들에게 23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년 정도 넘게 정신간호학을 이제 수행도 했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살아왔고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은 이제 마음극장 심리코칭연구소를 꾸리고 대표로 있습니다. 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신간호학이라는 분야를 이제 수행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주 처음에는 왜 간호학을 택하셨는지 아주 처음에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사실은 성적에 맞춰 가느라고 갔습니다. 제가 좀 어려서부터 좀 착한 아이 증상이 있어가지고요. 대학교 들어갈 때 사실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면 사립대학에 그때 2군데 신문방송학과 처음으로 생겼는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차마 사립대학교에 가겠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 등록금이 가장 싸다고 알려져 있는 국립대학에 가긴 가야 될 텐데 제 성적에 맞추다 보니까 간호학과를 가야만 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제 간호학과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 조금 헤매기도 했지만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서는 간호학에 이제 취미를 좀 붙이게 됐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간호학은 제가 심리학도 좋아했기 때문에 근접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정신간호학을 이제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 병동에서 16년이라는 세월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성적에 맞춰서 간호학과를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심성 중에 사람을 돌보는 거 이게 굉장히 씨앗이 있었고 그거를 잘 이렇게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전공을 잘 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점수 맞춰서 가는 거야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40년 동안 경력을 만들어 쌓아오시고 또 병원에서 또 이렇게 정신간호학을 중심으로 하시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적성에 네네.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도 이제 간호학을 전공했지만 몸이 아픈 분을 간호하는 거는 조금 아직도 낯설고요. 내 분야가 아닌 것 같고 네. 학생들 이제 간호학과나 뭐 의학과나 다 실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실습을 하면서 유난히 정신과 병동 실습할 땐 만약에 내가 간호사를 한다면 여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졸업해서 이제 병원에 입사할 때 사실은 정신과를 써냈어요. 원하는 부서에. 그런데 불행히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되질 않았고 원하지 않은 수술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제가 좀 순발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잘 있었고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이제 드디어 정신과 병동에 와서 16년을 있었고 16년 중에 평간호사 이제 뭐 다들 조금씩은 아시겠지만 평간호사가 있고 그 병동에는 수간호사가 딱 한 명이 있는데 평간호사 1년하고 또 수간호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 16년의 정신과 병동 경력 중에 무려 15년을 수간호사로 근무를 합니다.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에서 잠깐 이렇게 느껴지듯이 정신과는 호불호가 갈려요. 제 동료 간호사나 또 의사들 중에서도 정신과 무섭다. 내가 정신과 환자를 보면 내가 병에 걸릴 것 같다. 이제 그러고 좀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환자들이 하나도 안 무서웠고 그냥 뭐 나도 환자 같고 환자도 나 같고 이런 편안한 마음이 있어서 진짜 세월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오래 있었고 그것이 이제 또 저의 그 삶의 근간이 되어서 정신간호학을 가르치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말씀드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 정신간호학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펼쳐지게 돼서 참 전공 한번 참 잘 정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신간호학이라는 걸 또 전공하시고 또 활동도 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경력을 쌓아오신 주혜주 교수님과 함께 서점 FM 초대석 진행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어떤 얘기 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저희 잠깐 음악 듣고 와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해주셨는데 첫 신청곡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핫하게 그쵸 누구에게나 얘기되고 다 조금씩 아는 얘기였지만 이렇게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감동을 주고 있는 김민기 선생님의 노래 중에서 친구를 같이 들었으면 해서 신청했습니다. 네, 김민기의 친구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민기 씨의 친구 듣고 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또 많은 또 추모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듣고 오셨고요. 그러면 계속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신과 병동에서 일을 10몇 년 동안 하시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는 이제 드라마 그렇죠. 통해서 간접적으로 본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정신과 폐쇄병동에 들어가신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보통 사람들로서는 감옥만큼 가보기가 힘든 데가 정신과 폐쇄병동, 이제 개방병동이 있고 폐쇄병동이 있고 아니면 이제 입원하지 않고 외래만 댕길 수가 있는데 정신과 폐쇄병동도 사실 사람 사는 곳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내가 우울증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또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다. 라고 이제 커밍아웃도 하고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좀 제가 그 정신과 병동을 떠날 때보다는 훨씬 더 정신과 질환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지만 제가 이제 병원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정신과 질환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아닌데도 여전히 정신질환이 집안에 어떤 집에 정신질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집안하고의 어떤 이렇게 교류를 좀 피한다거나 그런 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타까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정신 그 질환의 증상이 이제 나하고 아주 무관하지 않거든요. 대표님은 혹시 불안하시지 않은 적 있었나요? 한 번도 불안을 겪어보지 않았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 사실은 불안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건널 때도 불안하기 때문에 신호등 보고 지키고 그러는 거지. 뭐 차가 알아서 피하겠지 그러면 교통사고 나겠죠. 또 한 번도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라고 하면 이런 불안이나 우울이 좀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이제 질환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저는 그 정신질환의 이런 증상들이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그만두고 좀 세월이 흐른 다음에 2014년에 이 마음극장이라는 심리 에세이를 하나 집을 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 폐쇄병동이 어떤 곳인지 거기에서 행해지는 것들, 그다음에 정신질환의 뭐 불안, 우울증 이런 거에 대해서 망상 이런 거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정신질환이라는 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뿐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런 정신과 병동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를 이 책을 통해서 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진짜 어떤 책무감, 환자들과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빚진 마음, 좀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 썼고, 이제 딱 10년이 지났어요. 2024년이니까. 그동안 지난 1월 달로 5세를 찍어서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정신질환에 대해서, 정신과 병동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인쇄는 뭐 많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가족들에게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혹시 정신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다 읽지 못하고 조금 읽었는데 그 실제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네. 치료받는 것들도 있지만 좀 약간 생활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어서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사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이제 간호사로서 이렇게 또 치료도 하는 입장이시기도 하면서 뭔가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담겨 있는. 이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질환이라고 진단을 받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약을 꼭 드셔야 돼요. 약만 잘 드시면 진짜 호전이 되고 잘 지내실 수 있는데 이게 아주 약을 오래 먹는다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약을 중단해 보니까 별로 괜찮네, 오히려 잘 지내네. 그래서 약을 중단하는 경우에 조금 있으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당사자나 아니면 가족들이 꼭 옆에서 약을 먹도록 해줘야 되고, 사실 그 자존감 향상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신감, 자존감. 근데 그런 건 약물로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신과 병동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 향상이랄지 본인에 대한 그런 셀프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키는데, 안 해도 그만인 활동들을 많이 짜내서 도움을 많이 줬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저는 연극 막 만드시는 그런 에피소드가 막 기억이 나요. 환자들이랑 같이 연극하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도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또 병동에서 또 간호사로, 수간호사로 활동하시기도 했지만 또 그 이후에는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의 또 활동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또 그거랑 또 다르잖아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도 이 간호학의 꽃은 역시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지만,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미에서는 제가 이제 제과만 하더라도 그렇게 정신간호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16년 동안 정신과의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너무 풍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칫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그냥 책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이론을 정말 살아있는 그런 경험들을 학생들하고 해서 정말 굉장히 강의를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 과목은 이제 여러분도 이제 다 아름아름 아시겠지만 의사나 이런 간호사, 약사 이런 사람들은
전문인으로서 국가에서 행하는 면허 시험을 꼭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봐야 되는데 내외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간호학 분야에서는 성인 간호학이라 그래요. 저는 이제 정신 간호학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내외과 이제 간호를 포함하는 성인 간호학은 좀 문제도 많고 비중도 크고 그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신 간호학은 시수도 그렇고 시험 문제도 이제 면허 시험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좀 부담이 없죠. 그래서 정신간호학이 또 정신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풍부한 사례를 겸비한 강의도 잘했지만 학생들의 정신 건강, 학생들의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주 실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이 이제 딱 떠오르는 하나의 예를 좀 들어달라 그러신다면 저는 이제 제 지도 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기 네. 주혜주 교수님이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몇 학번 그때 이제 지도 교수님은 다른 분이셨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그 명절이었어요. 명절이어서 지방에 살고 있다 남편하고 서울로 시댁에 다니러 오는데 차 안에서 남편이 이혼을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준비도 안 됐고 너무 의외의 일이어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큰일 났다. 이걸 어디서 도움을 받을까 그러는데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과목이 또 정신간호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 정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아마 그 졸업생이 네. 그렇게 막 생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듣고 적절한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데를 연결해서 그 명절이 끝날 즈음에서 내려간다고 다시 전화가 오면서 덕분에 잘 해결됐다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요.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던 대학이 이제 여자 대학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자지만 주례를 8번 정도 썼던 그것도 이제 교수로서 굉장히 의미 있고 생각나는 일들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여성분들 주례 좀 조금씩 있는데 네. 거의 최초로 네. 그리고 이제 이 화면, 선구적으로. 그렇죠.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제가 또 이게 수의품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례로 딱 쓰면 갑자기 이제 결혼식장이 조용해집니다. 여자가 주례네? 외국인이네? 이렇게 이제 조용해지고 저는 또 결혼 주례를 쓰기 전에 예비 신랑 신부를 불러서 결혼 교육을 꼭 좀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식장에 축하하러 오신 하객들에게도 오늘 축하해 주시러 오셨으니까 조용한 분위기에서 마음껏 축하해 달라고 좀 분위기를 해서 조용하고도 의미 있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게 했었습니다. 네, 그런 어쨌든 제자로 만나셔서 이제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또 이렇게 네. 뭔가 가이드 안내를 해주시기도 하고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는 그런 역할로 또 이렇게 같이 하신다는 게 또 인상적입니다. 네, 이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해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마음 그리고 행복 이런 얘기를 하시는 유튜브 운영하고 계신데 요것도 언제부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이제 1년이 좀 넘었어요. 작년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정년퇴직을 할 때 로망 중에 하나는 시니어 모델이었습니다. 많이 주위에서 제가 좀 자세가 곧곧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니어 모델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러고 그때 또 한창 그 시니어 모델이 좀 트렌디하게 유행할 때서 오 그거 괜찮겠네 그러고 이제 하려 그랬는데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눴습니다. 후배들 중에. 예, 찬성파는 교수님 정도 폴스면 시니어 모델 잘 하시겠다고 아주 해보시라고 그러는 측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의외로의 반응으로 자긴 반대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선배님 그렇게 강의 잘 하시는데 말 안 하고 그냥 모델 워킹만 하는 시니어 모델하기엔 너무 아깝다 그런 얘기를 해서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말 안 하고 워킹 연습만 한다는 거 그거 뭐 재미없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다른 후배들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전달력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정년퇴직하고 시간도 좀 되니까 맨 처음에 이제 권유한 거는 간호학
후학들에게 이제는 직접 강의를 못 하시니 요새 이제 유튜브가 유행이니 유튜브를 좀 하셔서 간호학에 대한 이야기, 간호에 대한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좀 제대로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많이들 권유했는데 아유 됐다 그러고 이제 사실 40년 넘게 근무를 해서 퇴직하고는 좀 쉬고 싶었고요. 그래서 쉬다 보는데 하여튼 작년 그 2월 말쯤에 이제 후배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유튜브 시작 안 하느냐고 얘기가 또 나왔고 그래 이제는 좀 때가 됐나 보다라고 했고 마침 또 지인 중에 이런 유튜브를 찍는 스튜디오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연결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유튜브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어떤 얘기를 이렇게 쭉 다뤘는지 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소소한 이야기 예를 들면 감사를 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이제 링컨의 경우에 정직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 미국에 동상을 세울 때 그 유명한 사람 아니면 누구 미국 사람들이 그 동양인 동상 세우겠다 그러는데 찬성을 했겠어요? 네, 아주 오렌지 농장에서 일했는데 그렇게 성실했대요. 그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네 일을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안창호 선생님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성실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 여행을 한 30여 개국을 다녀서 여행 이야기를 좀 다뤘고 또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이제 목사인데 마침 이제 우리나라에서 100년이 넘은 또 역사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교회들의 그림을 그리고 역대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책이 있어서 남편을 게스트로 모시고 교회 이야기도 했고 지난 11월서부터는 제가 이제 드디어 하고 싶었던 행복 이야기를 꾸빼 씨의 행복 여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행복 이야기를 계속 유튜브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 마음극장이라는 이름의 유튜브로도 하고 계시고 저희랑 또 인연이 돼서 최근에는 좀 같이 제작을 하고 있다. 서다운 FM이랑 같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저도 편집을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는데 제가 되게 부정적인 면이 많은 사람인데 이제 약간 나도 좀 생각을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요즘에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주혜주 교수님이 강의를 듣고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 통해서도 행복 이야기 또 많이 하고 계신데 행복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도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제가 이제 간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 의료계 쪽에서는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방이라는 게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나눠져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텐데 1차 예방이라는 거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평소에 건강을 증진하면 몸이든 마음이든 그런 질환에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 예방은 아예 질환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1차 예방이고요. 2차 예방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발생하는 질환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 이게 2차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병원에서 하는 치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제 병을 앓고 나면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예방은 이분들이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입니다.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저는 이제 간호사 생활을 오래 했고 또 그 2차 예방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1차 예방, 즉 평소에 저는 이제 정신 쪽이니까 정신 건강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증진시킨다면 이제 좀 우울증이랄지 이런 질병에 걸리는 게 좀 낮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뭐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에 바로 행복이 꽂혔습니다. 그래 좀 행복하게 산다면 사람들이 우울증에도 좀 덜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질환 자체를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행복에 꽂혔고 마침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의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행복 연구 권위자죠. 그분이 정말 이분도 나이 든 사람들한테 행복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행복 수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무료로 강의를 하는 행복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저는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대상자는 아닌데도 열심히 저도 듣고 싶다, 이거 들은 다음에 좀 나누는 거를 하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최인철 교수님이 하는 연구소에서 수업도 듣고 그래서 쭉 행복에 대한 공부를 쌓아가고 있고, 제가 이제 아까 처음 소개해드린 마흔극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서가 마흔극장, 콤마, 그 후 세 번째 책이 이제 지금 유튜브에 하고 있는 행복 이야기를 중심으로 세 번째 책도 준비 중입니다. 네, 이렇게 행복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앞으로 책까지 낼 계획도 또 얘기해 주셨고요. 사실은 요즘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우울증도 많다고 하고 또 우울한 이야기들도 많고 그런데 좀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대표님이 느끼신 게 정확해요. 그래서 OECD 국가에 이제 매년 유엔에서 이제 그 나라의 이제 OECD 국가의 행복 순위를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치죠. 하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 북유럽에 그렇죠. 덴마크랄지 핀란드가 이제 또 1, 2위를 차지하는데 사실 100%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핀란드 국민들은 또 자기네가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국가인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더 좌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나라에 사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뭐가 문제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 문제라고 치고 이 몸담고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행복도가 낮은 거가 이제 우리의 문제점이고 들으셨겠지만 2013년 한 해를 빼고는 우리가 자살률 1위거든요. 내준 적이 없어요.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다 1위인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행복 이야기를 던지면서 이게 또 격세지감 같은 너는 괜찮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자칫 그렇게 느끼기 쉽지만 제가 이제 이 행복 이야기 유튜브를 통해서 꼭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막 열심히 전달하고 싶은 거는 우선은 행복은 저 멀리 있어서 추구해야 될,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막 쫓아가야 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한 거를 발견하는 거. 조금 아까 이제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유튜브 듣고 보니까 내가 조금 부정적이네, 조금 이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내가 생각보다 그래도 나는 감사를 하고 사는 사람이네. 나는 삶에 대해서 방송국을 통해서 대표님은 특히 이 서대문 공동체 방송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단순히 행복한 기분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냐. 세 번째는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 세 가지가 아우러지는 거라고 볼 때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나 행복한 거 맞네. 나 행복하지 않다고만 생각했는데 나 행복한 거 맞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을 발견하는 거죠. 멀리 있어서 추구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발견하는 거다. 두 번째는 행복은 연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거를 통해서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행복 기술에 대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당사자들, 우리들 나이 든 사람들이 행복한 거가 더불어서 자녀들에게 앞으로는 더욱더 살아가는 것이 팍팍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런 행복에 발견하는 거, 그 다음에 연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거를 우리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반응이 뜨겁진 않고 따뜻한 정도라서 네, 앞으로 어쨌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치지 않고 해볼 예정이고 또 얼마 전서부터는 우리 대표님 계시는 이 방송국하고 연계돼서 제 유튜브를 좀 더 잘 맛깔스럽게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고 또 홍보도 해주시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보고 계신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행복을 연습할 수 있다. 행복을 익숙해지고 배울 수 있다. 이런 게 되게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마음극장 네.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같이 좀 배워보면 너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서대문 FM도 팔로우 해주시고 구독해 주시지만 또 주의 마음극장도 많이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주혜주 교수님과 함께 행복 이야기 또 이야기 나눠봤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를 또 두 번째 신청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신청곡은 어떤 네, 걸까요? 요즘 여러분 굉장히 덥고 무덥죠. 아유, 진짜 이 지구의 중력이 땅 끝으로, 땅 속으로 그냥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을 정도로 몸이 많이 무거운데 이 무더운 여름에 조금 시원한 기운을 나누고 싶어서 비발디의 사계들 많이 하실 텐데 그 중에 겨울, 그 중에서도 짧으면서도 눈 내리는 광경이 연상이 되는 겨울 2악장을 같이 듣고 싶습니다. 네, 사계 겨울 2악장 니시카키 타카코의 연주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비발디의 사계 듣고 왔고요. 네, 그러면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정신건강에 대해서 제일 고민이고 걱정도 많은데 이걸 좀 어떻게 좀 고민하고 앞으로 하면 좋을지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그나마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젊은 사람들 중에는 나 우울증이야 그래서 약 먹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뭐 친구들하고 쉽게 나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쉽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찾고 그쵸? 네. 도움을 받는 게 아주 일상적이듯이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땐 얼마든지 도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기 위해선 우선 주위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호주 같은 경우에도 그 정신 그 질환자 중에 전문적인 치료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비율이 우리만큼 낮았었는데 굉장히 그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어떤 도시의 시장도 나 우울증 알았었어요. 그런데 도움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아예 그냥 매스 미디어에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도 저부터 시장도 받았대는데 이러면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학교 대학에 다니는데 친구가 좀 우울해 보인다. 이게 며칠 동안 계속이 됐다 그러면 친구 또래 도우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너 요즘 어려운 일 있니? 표정이 어두워. 나한테 얘기해봐. 뭐 그러고 얘기를 청하고 그다음에 손잡고 도움을 받으러 갈 수 있도록 이끄는 도우미 교육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좀 도우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님하고 살고 교회가 이제 하나의 종교단체로서 저의 생활에 굉장히 큰 이제 터전인데 그 교회나 종교단체에 계신 목회자분들 또 그 리더들께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적절한 일차적인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분들이 이제 그런 가족 또 나아가서는 친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종교적인 단체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기도로만 어떻게 낫게 해보겠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조금 더 쉽게 도움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표님도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자랄 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특히 그 핸드폰이라든가 SNS 이런 거가 발달해서 편리하고 이런 점도 좋지만 정말 그냥 고립된 섬같이 지내기가 쉬운 그렇죠. 그렇고 또 그런 거를 통한 어떤 폭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난무하기 쉬운 그런 풍토인데 어차피 이제 저희도 그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가 뭐 필수품이 됐으니까 그런 거 사용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지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그렇게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좀 만들고 또 이런 도움 이런 것들이 또 종교단체의 도움들이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해 주신 대로
이렇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상태가 조금 뭐 우울한데 뭐 이런 네, 의심이 네. 들면 좀 쉽게 조금 더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예, 지역마다 이제 사실 보건소 말고도 네. 정신과 관련돼서 정신 건강 증진 센터랄지 뭐 이런 데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예, 그런 데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때 손잡고 예, 같이 가주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구체적인 도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또 지금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누었는데 우리의 행복과 관련해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우리 서대문에 조금 더 이런 게 필요하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 혹시 하신다면 네. 제가 이제 2020년 정년퇴직할 때가 딱 2020년 2월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또 정말 너무 바빴어요. 교수 생활해야죠. 외부 특강 다녀야죠. 책도 써야죠. 이러니까 정말 바빠서 내가 서대문구 연희동에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 집하고 학교 외에는 거의 이렇게 시선을 다른 데 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년퇴직하고 좀 어떻게 관심을 가져볼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그때는 또 이제 거의 3년 동안은 이제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풀린 시점에서 진짜 우연히 서대문에서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하고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실제로 뭐 여러 차례는 아니지만 뵀을 때 또 방송국에도 마찬가지고 참 고맙다. 이런 활동을 재정적으로 사실 이렇게 넉넉해서 하시는 것들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생기는 거 없이 봉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에 우선 저는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뭐 저는 살림도 못하고 잘을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쭉 말씀을 드렸듯이 정신건강, 마음건강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쭉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특강이랄지 또 이런 유튜브 또 방송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 자녀 교육이랄지 또 제가 있었던 병원,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소아정신과가 따로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소아정신과 병동이 따로 있는 병원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경험한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사실 살림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시금치나 취나물이나 다 똑같이 삶는 줄 알았더니 이게 삶는 시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가르쳐 주면 저한테는 굉장한 유익한 정보가 되듯이 또 다른 분들은 모르는데 저는 알고 있는 이런 정신건강, 마음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경험을 저는 그거는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거를 나누었으면 하는 것이 제 남은 세월 동안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또 해주실 주혜주 교수님이 저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네, 각자의 또 방법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네. 것이 방송국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되는 것이 또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유튜브도 하시고 이렇게 할 텐데요. 네, 유튜브 지금 이제 행복 이야기 이제 당분간은 할 거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개인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행복의 기술을 한다면 요게 이제 크게 끝나면 이제 그다음에 사실 행복은 관계로 완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3단계 법칙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는 뭐 몇 프로 갖는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실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기회 되면 하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쭉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마음 건강, 그렇죠? 정신 건강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력이 된다면 그것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이 또 그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행복 이야기를 책으로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세 번째 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여러 그 정신건강 뭐 센터 이런 데서 이제 강의 의뢰가 와서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제 건강이 허락되는 한은 이제 또 이렇게 면대면으로 특강 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남은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행복, 뭐 정신 건강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또 뭐 건강하면 좋지, 뭐 행복하면 좋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또 교수님이 해주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저도 유튜브를 보고 또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진짜 정말 기술이라고도 행복의 기술이라고도 표현하시는데 그런 기술을 또 우리가 조금씩 익히고 그러는 게 좀 앞으로 잘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주혜주 교수님이 계속 이렇게 서든 FM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방송에도 많이 나와주시고 유튜브 통해서도 좋은 이야기 계속 들려주시고 또 강의도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가져봅니다. 네. 네. 오늘 또 게스트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또 자주 뵐 수 있었으면 네, 저도 그렇게 자주 뵐 수 있었으면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또 신청곡 또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마흔극장 이 책이 첫 번째 책이라고 하셨죠. 네. 첫 번째 책 그리고 마흔극장 그 이후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나올 책도 있으니까 책 통해서도 주혜주 교수님의 이야기 만나 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읽어보시고요. 우리 좀 노래 듣기 전에 이제 서대문 주민들한테도 한번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산다는 거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 그러니까 70억 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만나고 있고 또 공간을 이렇게 서대문구라는 공간을 같이 나누고 있다라는 건 이게 아주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같이 공간을 나누고 있는 한은 서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간접 만남, 직접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 그죠. 더 훨씬 더 많은 거를 갖게 된다는 거 다 아실 테니까 앞으로도 직접 간접적으로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서 더 행복한 연희동 주민이 다 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면서 저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신청곡. 네, 제가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예, 영화 중에 제 유튜브에서도 소개했었는데 라벤더의 연인들라는 그 OST 중에서 조슈아 벨의 OST 바이올린 그 연주가 있어요. 그 또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주제곡이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라벤더의 연인 OST 조슈아 벨의 연주 중에 Ladies in Lavender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